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46만 3,527명이 1조 8,772억 6천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납부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늘어났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42.4%를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거주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 조정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시지가 상승분과 개발 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 전주 등 3곳을 수소 R&D 특화 도시로 3척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지역은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화 산업 및 혁신 기술 육성 등을 접목한 특색 있는 도시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헌법재판소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5년여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가 큰 일부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2가지 전화번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 많이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함께 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특별히 용산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용산 관련된 강의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용산의 대표적인 호재로 꼽히는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이 앞당겨지면서 오늘은요,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용산 민족공원 개장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최근에 용산권역에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용산권역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산에서 한강까지 용산공원 본격 개장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남산의 녹지축과 용산 민족공원 도보로 이용해서 한강까지 이용되는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남산에서 한강까지 용산공원이 기존보다 무려 25%가 넘는 면적이 넓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용산이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산의 중심축은 바로 민족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방위사업청과 군인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편입이 돼서 300만 제곱미터가 넘는 거의 80만 평 가까운 면적으로 해서 용산 공원이 새롭게 조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공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실로 격상이 돼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원화 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개발을 제대로 하면서 속도를 내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남산과 용산공원이 이어져서 남산, 용산 공원과 한강변이 녹지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
상반기, 하반기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착공과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자료에서 지금 살펴드린 것처럼 남산에서 한강까지 용산공원이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국가상징공원으로 바뀌는데요. 그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공원이 추진위원회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 사업으로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산공원만 공원화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미군기지라든지 용산 역세권 개발, 또 경부선 라인, 남영, 서울역 역세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요.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됨으로 해서 용산공원 주변 지역의 개발도 가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용산권역의 개발축, 서울 역세권, 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역세권을 보셔야 되는데요.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 즉 용산 민족공원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에 따라서 지가가 굉장히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족공원 접근성이 좋으면서 역세권이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앞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슈들을 좀 살펴드릴 텐데요. 용산공원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 중요한 거는 국무총리가 주관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챙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만 제곱미터 넘는 그런 용산 민족공원이 서울의 중앙에 태어나는 거고요.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지금 현재 공원이 될 수 있는 지역. 거기에 플러스 방위사업청과 군인 아파트가 편입됨으로 해서 남산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남산과 도보로, 용산공원과 지금 녹사평역에서 삼각지 역세권도 지하화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로 민족공원, 그래서 동작대교와 경부선 라인의 경부선 지하화,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 지하 사업에 의해서 남산, 또 용산 민족공원, 또 한강변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녹지축으로서 국가상징공원으로서 탈바꿈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공원 추진위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유홍준 교수가 이제 공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또 뭐 서울시 쪽에서도 참여를 해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사업으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다가 민간위원까지 구성이 돼서 민관이 합동이 돼서 여러 가지 국민의 의견들이나 조경 생태, 공원 컨텐츠, 도시계획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상 서울의 중심에 용산, 용산의 중심에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용산공원 추진위원회 조성 추진위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관급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조직이 조직이 앞으로 용산공원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용산공원 주변 개발 가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5, 6년 후에는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 거기에 신분당선과 GTX B노선, A노선, 신안산선의 개통에 따른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남영 역세권 개발 사업과 용산 역세권 주변 지역의 국제업무단지나 한강변의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 또 한남 뉴타운이나 주변에 산재에 있는 미군기지의 복합시설들이 개발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용산권역은 전체 면적의 60%에서 70%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개발이 됐을 때는 용산 전체 인프라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대표한 정말 강남권과 버금가 유일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과 역세권 개발 예정지의 투자 가치, 지가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보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1차 수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 지역이 보시는 것처럼 한남 뉴타운 지역들, 남쪽으로는 동부 이촌동, 서쪽으로는 한강 대로와 국제업무단지, 남영 역세권은 바로 붙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후암동이나 서계 청파동 지역, 서울역 역세권 또한 민족공원의 후광업과 직접적인 효과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전체 면적 약 243만 평에서 60만 평 늘어나서 거의 80만 평 이상의 매머드급 그런 국가 상징 공원으로 되는 거고요. 랜드마크 공원. 비용 자체가 1조 5천억 이상의 투여가 될 예정이고 올해부터 내년에 본격적인 공청회와 앞으로 2021년부터 부분 개장과 착공 또 용산 민족공원의 완성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산권역의 그런 미래 가치, 개발 가치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는 용산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좀 늦춰지는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용산 민족공원을 계시로 한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수혜 지역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용산권역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늦추면 늦출수록 투자 금액이나 지가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투자 전략으로 해서 용산 민족공원과 이런 수혜 지역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의 지가 상승폭을 얻어가시기 위해서는 선투자 전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용산 민족공원이요. 기본 계획보다 면적도 좀 확장이 됐고 그리고 개장 시기도 앞당겼으니까 이제 용산에 투자를 생각만 하셨던 분들이 좀 마음이 급해지실 것 같아요. 대표님 투자 포인트 저희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용산권역 3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민족공원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분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서부터 바로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용산의 천지 개벽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개발의 3대 축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로 용산 민족공원과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 개발 3대 축이 있습니다. 용산 개발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이 되면 정말 내국인뿐만 아니고요.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하면 필수 코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명동, 남산, 민족공원 거기다가 길 하나 건너가시면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를 나가서도 이런 랜드마크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랜드마크를 방문하시고 가장 높은 빌딩 올라가셔서 전망대에서 전망을 하시자는 그런 식으로 용산권역이 바뀌게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원과 국제업무단지 또 경부선 라인의 지중화 사업과 서울역에서 남영역 용산 역세권에 아우르는 한강 대로변 주변 지역이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 지가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를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제가 딱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라인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부선 라인이라고 하면 용산역과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을 주목하시고요. 용산, 남역, 서울역 역세권역에 개발이 확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또 재개발 예정지도 있고요. 이 개발이 확정된 역세권 개발 지역과 예정지가 지금 현재 가치로서 가장
저평가돼 있습니다. 왜냐? 지금 서울 시내 웬만한 재개발 지역들, 뉴타운 사업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프리미엄 자체가 입지가 좀 괜찮다는 데는 6, 7억 이상이 붙어 있고요. 한남동 또한 7, 8억, 8, 9억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선 라인은 재개발의 초기로서 프리미엄 자체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고요. 특히 임대를 활용하실 때는 1억 5천이나 2억, 그래서 2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비록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역세권 개발과 국제업무단지, 특히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이 가능한 지역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단지의 입주권을 기대해보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가장 큰 폭의 시세 상승과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남산에서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용산 민족공원이 본격 개장되는 소식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거리를 많이 늘어나 주신 만큼 용산 지역의 부동산 오늘 꼭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체크 시간을 준비해 주신 것 같고 또 한 지역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 살펴볼까요? 네, 일단 먼저 가보실 지역은 용산 개발의 3대 핵심 축입니다. 바로 서울역 역세권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청파동으로 가볼 거고요. 청파동, 서울 역세권 개발과 경부선 지하사업, 또 도보로 용산 민족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 개발의 지가 상승을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가실 지역은 한강변을 대표하는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가장 현재 가치로서 높은 지역 강남권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마용성 지역인데 앞으로 정말 2, 3년 안에 마용성 지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가장 주목하신 두 지역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산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와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일가네요.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지나는 서울역 근처에서요. 오늘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4억 1,5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개발 호재에 가득한 용산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만나보는 청파동 일가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중심은 바로 용산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용산권역에서도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중구와 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역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한화그룹에서 타운 비즈니스 브랜드 사업을 통해서 1조 5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권역의 마이센터 상업 업무 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 서울역 주변에 이 삼성동 호암아트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또 메리츠 금융그룹의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대기업들이 왜 서울역 역세권역을 주목하고 개발을 참여할까요? 그만큼 앞으로 서울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권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선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서울 역세권역의 후암동과 맞은편 쪽으로는 서계 청파 재정비 촉진 예정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계동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 사업, 또 하단부의 청파 1구역도 개발을 추진하다가 스톱이 됐다가 다시 용산권역에 이제 바람과 개발의 이슈가 나옴으로 해서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없이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에 발 맞춰서 중간에 위치한 이 청파 1가 라인은 서울 역세권 도보, 또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향후 서울역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지중화 사업이나 남영 역세권, 또 지하철역으로 한두 정거장이면 남영 역세권역의 캠프킴 부지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국제업무단지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전철 역세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거의 2,000세대 가까운 메모드급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 서울역 역세권 개발에 따른 그런 지가 상승과 개발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발 호재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의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호재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서울 용산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서울 역세권 개발에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무려 1조 5천억이 넘는 금액으로 해서 개발이 됐을 때는 주변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나 아파트, 재개발 예정지의 지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 마스터 플랜 가장 핵심적인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도 계획이 돼 있고요. GTX A 노선과 B 노선, 또 신안산선 2단계 구간, 또 공항철도라든지 아니면 수색 간의 그런 KTX, GTX의 신규 노선의 개통에 따른 중심축, 또 도보로 10분, 15분 정도면 바로 용산 민족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캠핑 부지, 용산 국제무단지를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이면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부선 라인에서도 가장 중심축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서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기대되는 용산 안에서도요, 정말 여러 가지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주변에 찾아와 주셨잖아요. 과연 투룸 다세대 주택 지금 시세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용산권역에 손바뀜이 많이 났고요. 앞으로는 구축이든 신축이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거의 매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살 사람 용산이 개발됨으로 해서 사고 싶은 사람들, 투자를 할 사람들은 많아지는 반면에 매물 자체는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정지 같은 경우도 5억 5천대 거의 6억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청파도 일가 라인에 소액 투자 경쟁력 있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4억대 초반입니다. 4억 1천에서 1,500에서 약 4억 3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 전세가로 기준으로 임대는 약 2억 1천, 2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약 2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투자 금액은 투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찾기는 어렵지만 1.5룸, 즉 거실과 안방 구조고요. 대지집도 큰 매물 또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런 매물은 실투자금 자체가 한 1억 5천 정도 되니까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룸이나 아니면 불량 원룸 이렇게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구 청파동 일가의 투자 포인트 서울역 마스터 플랜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경부선 지하화 사업들,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이슈들의 가장 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GTX AP 노선과 신문당선, 연장선, 신안산선 개통과 한화그룹 타운 비즈니스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서계동 특별구역구역 청파 1구역은 재개발 확정됨으로 해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주 수요와 중간에 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의 압력과 개발 예정지로서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투자 기회를 갖춘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전문 지역 용산구 청파동 일가 점검하고 왔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과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건대입구역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가격 만나보시죠. 시세는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로 잡혀 있나요? 자, 광진구 자양동도 대표님께서 요즘 주목을 하라고 강조를 주시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입지 바로 만나보죠. 네, 제가 왜 강조를 하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만큼 입지적인 가치, 한강변 또 강남 접근성이 워낙 탁월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소액 투자함으로써 한강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좀 살펴드리면 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마용성 지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지역이다. 왜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청담대교나 영동대교, 잠실대교를 이용하시면 바로 삼성동이나 청담동, 잠실권역과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5분, 10분이면 바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용성 지역보다 강남의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이다. 특히 이 강남권에서 가장 큰 이슈인 삼성동 복합개발사업과 영동대로 지하사업, 잠실 종합경기장의 마이산업 통합개발에 따른 약 8조가 넘는 금액으로 해서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직선거리 3km 지역이 바로 광진구에서도 자양동 라인이다. 그중에서도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라인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의 접근성 또 도심권 한강변 개발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선호하시는 한강변이라서 기대되는 호재들도 정말 많은 지역이잖아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강남권역을 대표하는 큰 이슈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삼성동 글로벌 B센터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핵심적인 2호선, 7호선, 5호선 역세권역의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구의 역세권역의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역, 또 강변 역세권역의 상업 업무타운들, 또 건대 입구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주와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개발 이슈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개발의 압력이 커지면서 향후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단지 브랜드 타운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개발 예정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그렇다면 건대구역 바로 근처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은 가격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최근에 광진구 자체가 재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의 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본 광진구 자양동이 굉장히 1, 2, 3, 4동이 넓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대, 전세 투룸 기준으로는 약 2억 5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약 1억 정도의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수요도 워낙 풍부한 지역이다. 그만큼 소액 투자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강변의 가치,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삼성동 GBC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으면서 구의 강변 건대 역세권역의 개발 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화되고요. 특히 제가 소개해드린 자양동 라인 중에서 핵심적인 지역은 개발의 압력이 커지고 개발 예정지로서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벌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지역, 용산과 자양동의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정보 확인해 보시죠. 자, 용산, 자양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1대1로 상담 드리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신 다음에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3%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9.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기대감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다가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이시네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서울의 중심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느 지역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충무로와 종로 쪽을 살펴드릴 텐데요. 이 두 지역 다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머무를 곳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축의 아파트나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향후에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매물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좀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구와 종로구입니다. 이렇게 상업지역이 많이 몰려 있는 만큼 인기 지역으로 떠오를 것 같다고 오늘 가져주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 우선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책 최한희 팀장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을지로 4가역 역세권에서 오늘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찾아오셨네요. 시세는 약 2억 8,8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잡혀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구 쪽을 나가보면은요, 뭐 오피스텔이고 아파트고 일단 상가는 많은데 이렇게 거주할 만한 지역은 찾기 힘든 것 같아서요.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 지역 말씀을 해주셨듯이 너무나 머무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사대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머무를 곳이 많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보면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금싸라기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투자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교통을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하철로 먼저 살펴드리면 2호선, 5호선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을지로 4가역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5분 안에 접근 가능하시고요. 2사 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도 한 5분에서 6분 정도 예상하시면 도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가까운 역이 3호선이 가깝습니다. 3호선도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도 굉장히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1호 터널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우리가 집을 볼 때 강남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많이 따져보시잖아요. 남산 1호 터널을 이용해서 강남권에 접근이 굉장히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를 하시려는 목적의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 조건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쪽에서 직접 살면서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으신 동네가 바로 이 동네인데요.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백화점 너무 가깝게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가깝게 있고 바로 집 주변에 이제 지하 상가가 쭉 펼쳐져 있는데 그냥 작은 지하 상가가 아니고 우리가 일부러 가서 쇼핑을 누릴만 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서 모든 것이 좀 해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위치 조건이고요. 또 이 지역 보면 많은 분들이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거 환경이 조금 별로이지 않을까 좀 답답한 느낌,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내 집이 좀 가려져서 답답한 느낌으로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매물 주위는 굉장히 트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앞에 청계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벗삼아 걷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는 곳이고요. 또 주변을 살펴보면 내가 쉴 만한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도 넘버원인 곳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교통 편한 걸 선호하신다면요. 서울의 중심에서 내가 거주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나 이곳에 상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한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곳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지역을 투자 가치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 자체가 40, 50년 된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보면 누구나 일반인이라도 그 건물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든 분들의 눈처럼 지금 하나하나씩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좀 투자하면 왜 좋은지 투자 가치가 있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개발되어 가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일어나는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맨 처음에 목표가 서울을 대표할 만한 관광 명소로 좀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사실 쭉 이어져 있다가 잠시 중단이 되었었고 지금은 다시 단계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발의 프로젝트 이름이 다시 세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안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벌써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만여 명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천여 개의 산업체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하고 또 가까운 역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신당역입니다. 6호선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신당역을 들여다보면 골목골목이 굉장히 노후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 관광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일부러 찾아가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물론 떡볶이 길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일부러 신당동 떡볶이 먹으러 가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골목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이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가끔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이제 신당역이 됐는데 굉장히 예쁜 카페들이 하나하나씩 생기면서 연인들에게도 입소문이 많이 났고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달리 젊은 층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대문 역사문화공간 복합 개발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이미 개발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와 옛날에 그곳을 생각하면 정말 다르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DDP로 변화가 돼서 정말 세련되게 많이 변화가 됐고 중간중간에 이제 두산 면세점도 입점을 하면서 예전에는 일반인 관광객들 아니면 한국 관광객들이 많았다면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계적으로는 조금씩 변화가 더 되고 있지만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도 정말 멋지게 변화하고 있고 또 뭐 다시 세운 프로젝트 그리고 정말 수많은 오래된 상가들이 재정비되는 소식까지 우리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미래를 좀 예상을 해보고 왔습니다. 자, 젊은 층의 수요도 늘어난다고 그렇게 기대를 해주신 만큼 이렇게 오늘 가져주신 투룸 오피스텔이 더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이요. 이쪽이 굉장히 비쌀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부분, 이 지역이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일단 시세를 보면 매매는 2억 8,800만 원에서 한 3억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는 2억 4천에서 한 2억 7천 그리고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신데 한 3천에서 5천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는 2에서 3천만 원에 110에서 130만 원 월세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고요. 또 대출은 한 1억 8천에서 2억 원까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한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예상 가능한 지역의 매물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주목을 하시는 지역이 중구 안에서도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충무로 5가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2-3154
25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4, 50년 된 노후된 건물이 앞으로 좀 재정비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안고 지금 저희가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주변 생각해보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는 다 대가구가 아니고 소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구에 좀 중심을 해서 매물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내가 미래 투자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주위, 집 주위에 삥 둘러서 한 바퀴 둘러보셔야 돼요. 내 눈으로 임장활동 해보시면서 개발 가능성들이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개발 가능성 여부가 내가 사려는 집과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인 가구 수요층에 맞는 내외부 시설인지를 꼼꼼히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새로운 인테리어인지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인지 그리고 뭐 안전 시스템 같은 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풀옵션 여부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모든 것이 좀 잘 들어와 있으며 임대 놓으시기 훨씬 편하시거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옵션이 잘 들어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주셔서 팀장님과 임장 활동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자, 서울의 중심에서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꼽히는 중구 충무로 5가에서 투룸 오피스를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는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로 가보겠습니다.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 투룸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오셨는데요. 아파트의 시세는 약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이번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로 왔습니다. 바로 옆 동네로 왔는데 이렇게 서울의 중심에서 오피스텔도 찾기 힘들지만은 이런 투룸 아파트는 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임장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데 어떠한 신축이 생겼는지 분석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를 찾아보기란 굉장히 어려운 동네이고요. 물론 뭐 1인이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이 많지만 이런 아파트 경우에는 희소성 가치 면에서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일단 지하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한 4분 정도면 그쪽에 도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5선 동대문역에서도 한 5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 어디를 뻗어나가든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대 굉장히 많은 버스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엔 최적의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곳이고요. 또 동대문 이 바로 옆에 이제 끼고 있잖아요. 그곳에는 상주 인구만 70만 명이고 또 이제 유동 인구가 150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제 잠재적 수요층만 따져봤을 때도 굉장히 수요층이 탄탄한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굉장히 많이 잘 나오는데요. 월세 수요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들이 곳곳에 있고 그 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은 현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금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월세를 잘 감당할 만한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학도 삥 둘러서 있는데요. 작은 대학이 아니라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성균관대, 경기대, 카톨릭대, 성신여대 이런 대학들이 삥 두르고 있어서 학생들의 수요도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어떤 매물에 투자를 할 때 병원이 가까이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셔야 하는 게 이게 집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은 일단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살아보실 수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연 친환경적인 공간 꼭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좀 짚어드리면 종묘,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간 바로 옆에 있고요. 창덕궁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워라밸을 좀 만끽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다 갖춘 동네가 바로 이 지역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인 만큼 버스나 지하철 이런 교통적인 부분은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이 편리하고요. 뭐 상업지구와 자연환경이 같이 조합되어 있다는 정말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혹시 개발 호재에도 좀 우리가 욕심내 볼 만한 그런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개발 호재는 미래 가치를 측정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되는데요. 정말 크게 일어나는 호재들이 많은 곳입니다. 일단 가장 큰 호재가 경찰청 기동대 부지 복합 개발 소식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 부지 자체를 국내 패션, 의류의 메카로 좀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고요. 이미 동대문 역사문화공간 쪽은 다 그게 탄탄하게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공간과 연계를 해서 좀 후광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사업이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있는 곳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형성이 된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의 지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의료원 일대 개발 사업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립의료원 일대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나하나씩 들어서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눈이 호강할 수 있는 전시시설, 그리고 식음료시설, 많은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이 차근차근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고, 그곳을 일부러 찾는 분들도 당연히 늘어나게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된다면 그 주변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좀 노후화된 지역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금도 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낮은 건물은 세워지는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살기 좋은 동네, 또 사람들이 더 찾고 싶은 동네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 다대문 도심재생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후화된 곳을 깨끗하게 하고 좀 새롭게 바꾼다라고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마무리가 되어서 대기업, 소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 기업들도 있고요. 지금 올라가는 건물도 있고 아예 계획 중이어서 허문 건물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된다면 서울 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이 있는 곳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이제 가격입니다. 일단 아파트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동네인데 종로구, 종로 5가 여기서 과연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투룸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되나요? 정말 저는 희소성이 많은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동네는 명도가 용이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매매 가격이요.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한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실투자는 약 4,500에서 4,8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시면 되는 지역입니다. 월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2에서 3천에 월 110에서 130만 원 정도 월세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월세 실투자 금액은 1억 4,8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 종로구의 투룸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4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월세가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하단의 전화번호 바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전략을 마지막으로 세워볼까요? 네, 이 지역은 사실 직접 살아가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 신혼부부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집을 좀 오를 만한 곳에 사서 또 내가 직접 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 지역은 주차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꼭 있는지, 내 집 안에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지도 꼭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잠재적 수요층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연금형 투자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매달 월세 꼬박꼬박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일수록
공실 걱정 없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내가 수요층이 좀 탄탄한 곳에 밀접히 가까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혼부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희소성이 아주 높은 투룸 아파트로 만나봤고요.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주신 최한희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단의 전화번호는 계속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